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는 법률사무소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관련된 제6 강좌가 조합 임원, 대의원이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인데 줄여서 임대위원 공부방입니다. 그 강의를 1강부터 다시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서 추진위하고 조합에서 네이버 밴드 단체 카카오톡 꼭 만들죠. 그런데 아마 이걸 운영해 보신 분은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 정말 이것만 없으면 좀 살맛이 나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라고 하는 게 집행부 입장이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만 막 해가지고 괴롭히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누가 내가 조합원인데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밴드 들어갔더니 막 엉망진창으로 싸우고 있고, 또 단체 카톡 들어갔더니 막 시종일 간 글이 올라오고, 이 도대체 뭐냐, 너무 힘들다, 조합원인 내 입장에서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체 카카오톡 당연히 있죠. 네이버 밴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네이버 밴드는 단체 카카오톡과 적혀봅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울리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끊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개의 장점, 단점, 저희 개인 의견인데 일단 먼저 장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토지등 소유자 관계,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당연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을 처음 하시는 분, 당연히 처음 하겠죠. 조합장님 처음 하시는 분은 내가 장으로서 소유자들하고 조합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민주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야 된다. 솔선수범해가지고 밴드와 카카오톡을 만들었다가 잠을 못 주무신 분이 많아요. 그게 어쨌든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등 소유자하고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합 사무실 찾아간다거나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싸움할 때 둘이서 붙어가지고 싸움하라 그러면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싸움을 하면 막 남이 보니까 더 흥분되고 이래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뭐도 멍석 깔아놓으니까 안 하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는 멍석 깔아놓으니까 더 잘하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토지등 소유자고 조합원들은 혼자 가가지고 조합에다가 또는 조합원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하는 것보다 이런 단체가 있는 데 가서 자기 의견을 막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이나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공지사항이라든지 소식 등을 문서하고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동영상까지 첨부해가지고 자세하게 공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매우 좋습니다. 문서를 우편으로 붙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공지할 수 있고 반복해서 할 수 있고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링크를 할 수도 있고, 저 강의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실시간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님께서 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조합 가면 밴드에다가 총회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점을 뛰어넘을 정도로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비사,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소규모가 됐든 반대하는 사람, 또는 사업 진행하는 건 반대 안 하는데 현 집행부를 반대하는 사람, 흔히 비대위라고 그러죠. 이게 비대위 그러면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라고 많이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비상대책위원회예요. 그래서 현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을 것 같으면 좋은 모임입니다. 어쨌든 비대위들의 성토장이 될 수 있다. 뭐가 나쁘다, 뭘 해먹었다더라, 뭐이라 도둑놈이다, 아주 진짜 인신공격까지 해가면서 심각할 정도로 성토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들에게 잘못 인식시킬 수가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말 같지 않으니까 그냥 대응하지 마라고 했다가도 대응하지 않고 있으면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무시하면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이 돼버리고, 뭐 카드라 봐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이거 진짜 아니냐, 반박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대응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명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정보를 허비하고 업무를 못할 정도로 여기에 업무에 올리면 또 반박하고 올리면 또 반박하고 되지도 않는 소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추진이나 조합에서 해명글을 올리면은 해명글 뒤에 다른 거 올려가지고 쭉 올라가도록 만들어가지고 게시 순서가 한참 올라간 걸 못 보도록 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간혹 보면 단체 카톡 모임에 있다 보면 상가 조의를 포함해서 막 하다 보면 올라가야만 누가 죽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조합에나 추진위에서 설명 해명을 하더라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계속 올려가지고 그냥 쭉 올려버려요. 못 읽도록. 이렇게 하는 단점도 좀 시사합니다. 붙으려면 제대로 붙어야지. 이런 단점이 심각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올렸던 동영상 옛날 버전에서는 만들지 마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들지 마라, 만들더라도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어차피 안 만들 수가 없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개인 의견은 조금 수정이 됩니다. 첫째, 밴드나 단체 카카오톡이 없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나 추진이나 조합에서 만들지 않으면 비대위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초대해가지고 결국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 중에 지네들 옹호하는 사람만 해가지고 만들고, 또 오픈 카톡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면 지한테 안 맞는 얘기하면 퇴출시켜버리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추진이나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개설을 하자라는 쪽으로 제 의견을 바꿉니다. 왜냐, 어차피 안 만들 수가 없으니까. 대신 공식적으로 추진이나 조합에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의 모임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 거기서 떠들지 말고 여기 와서 공식적으로 떠들어. 그럼 내가 제대로 반박을 해줄 테니까 니들끼리 되지도 않는 소리 가지고 그쪽에 떠들지 말고 들어와서 해 라고 하면 그쪽에서 안 들어올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개설을 하자는 겁니다. 대신 네이버 밴드는 이게 네이버 밴드 글 밑에다가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밴드 자체에 글을 올리는 것은 추진이나 조합에서만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지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은 네이버 밴드에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하고 조합원들은 댓글과 채팅만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좋아요. 설정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실 텐데 잠시 말씀드리면, 밴드의 설정창에 들어가셔가지고 멤버들의 권한을 설정할 때 글쓰기는 리더하고 공동 리더만 쓰고, 그 다음에 모든 멤버는 댓글 쓰기만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채팅 설정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 밴드는 단체 카카오톡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네이버 밴드만큼은 중요한 자료나 공지사항이 항상 있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야, 밴드 안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잖아요. 밴드도 안 들어가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조합 임대인은 공부방에 제가 이 강의를 드린 이유가, 객관적인 사실에 전혀 맞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게재할 경우에는 추진이나 조합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올리십시오. 카카오톡에 다 문서도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적극적으로 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올리거나 의도가 불순한 경우에는 임원 대의원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조합장님 또 추진위 단계에서는 추진위원장만 죽으라고 반박하도록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 임원하고 대의원들,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도 그 사람을 비난해야 돼요. 야, 조합에서 올린 자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 헛소리냐, 절대 안 된다, 뭔 헛소리냐고 계속 비난하는 거를 올려버리면 사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응을 같이 해줘야 돼요. 대응을 같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하고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 임대인들,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하면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의 발언을 무시하여 조합 내부 분란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유자들이나 조합원들이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한테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아는 사업 진행을 아는 조합원들이 비대위가 엉뚱한 소리 해서 하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공부나 좀 하라 그래.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톡이나 밴드에 공부가 되는 영상을 링크하여 제 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유튜브 거 링크할 수 있습니다. 링크해가지고 토지등 소유자들이나 추진위원 또는 조합 임대위원 조합원들이 공부하는 장으로 적극 이용하면 좋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이게 제 동영상을 보는 게 붐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처럼 조합원들한테 링크하고 또 이것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님도 영상을 제작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영상 제작을 한 번만 해보지 못하면 쉬워요. 제작해가지고 토지등 소유자하고 조합원한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조합장님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으면 조합장님 팬이 생겨요. 추진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해보면 그 다음부터 저 말이 맞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조합장님과 추진위원장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이 해임되어 마땅한 사람이라면 단통이나 밴드 논의가 적극적으로 해임시켜야 된다고 하시고 해임시켜야 됩니다. 해임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조합원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꼭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진짜 무대포인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니까 이 장을 이용해가지고 해임을 시키려는 비대위가 맞다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